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정야동이고요. 저는 정말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행복을 어디서 찾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묻지 않아도 제가 대답을 많이 합니다면 저는 일상에서 찾았습니다. 자, 일상이란 우리가 늘 아침에 눈 뜨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앞에 전개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장점만 탁탁 찾는 거죠. 네, 찾아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활용하는 쪽에서 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뭘 주어줘야 특히나 이제 물질 물질 중에서 가장 탑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돈이 아니냐라고 부정을 하신데도 저는 아닙니다. 다만 돈은 필요에 의해서 내 옷에 저한테 오면은 저는 그 돈을 모으기보다는 이 돈은 어디에 써야 가치 있게 쓸까? 그래서 그 가치 있게 나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느끼지 못한 나 나름대로 행복을 또 찾죠. 그래서 24시간 행복하고 24시간 기쁘고 24시간 입가에 미소가 늘 번지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그 행복을 퍼내고 싶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퍼내면 퍼낼수록 나의 행복은 더 채워지더라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는 이 행복이란 이 두 글자를 오로지 본인이 갈고 다듬어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지적 자산 속의 최고의 자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습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애기가 응아하고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응아라는 소리지만 우리가 언어로 표기할 수 있잖아요.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입으로 뱉으면 말을 응아 응애 이렇게 표기하는 것처럼 자, 말 습관. 네. 그 다음에 애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유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기 젖먹이니까 식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습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습관을 아기 때부터 우리나라의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이렇게 쓰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을 선생님으로 만들어 드리죠. 그러면 아이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수비 완전히 되었을 때는 저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아들의 멘토라고 하는 오은경인가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 네. 그분이 뭐 대단한 그 지금 이거를 보는데 오은영? 네, 오은영. 오은영. 저는데요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아마 저는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미혼입니다. 네. 일단 지식으로 모든 걸 섭렵한 사람이고 저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밑바탕은 그리고 인성교육이 받침이 되면은 그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고 지적 자산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이 인성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조금 지적 자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세술은 괜찮게 활용을 하더라. 왜냐면 이 저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할 때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제 사회활동할 때 그 직장 동료들 간에 또 선배들 간에 또 밑에 하급 직원들 간에 자기가 중간에서 그 상황에 맞게 저세하는 저세술이 가장 인성의 근본이고 기본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어느 날 그 나이가 80 되신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신입사원 모집할 때 저를 면접관으로 한번 채용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인성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안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토요일에 어디서 살았느냐?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구글이라는 회사 있죠. 구글. 네. 거기하고 하버드대는 그 인재를 모집할 때 스펙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펙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서 협업하고 그 속에서 융합이 돼서 창조해냈을 때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인성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모두 갔을 때나 그래 모든 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 센스 있게 에티켓 있는 그런 걸 발휘한 사람들도 아마 인성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 결과물을 글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아이들 제가 인성에 초점 맞춰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다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 물질로 키워보질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또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지네들끼리 잘 이제 둘이서 그냥 다 은원 맞게 제가 해준 가이드는 다 커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실수한 것을 보듬 안아줬어요. 너 왜 그랬어? 라는 질타를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어요. 존칭을 쓰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깨우침을 받고 교훈을 얻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아이는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칭 선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두 아이 똑같이 자 너희들 연애 시절에는 서로가 존칭을 써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했을 때 둘이서 존칭을 존댓말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고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 여보 당신은 고칭을 불렀으면 좋겠다. 오빠니 아빠니 이런 말보다는 자 그럼 저는 했을까요? 했죠.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안 되죠. 저도 남편한테 항상 존댓말 써왔고요. 남편이 하다 말거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한테도 그게 반영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인성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때는 그 실수를 보듬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발전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이의 연령에 맞게끔 있잖아요. 어떤 또 수준들이 많이 있어. 특히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고요. 딸은 아주 스피드하게 나왔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첫 번째입니다. 비교를 하되 다른 아이의 장점, 너의 장점, 이렇게 단점을 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칭찬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이 어떤 말로 이 아이한테 엄마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하느냐가 인성교육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아이가 언어 인지가 길어져요. 낱말을 길게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인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소변 가리는 거 엄마들이 기저귀 갈다 보니까 잘 안 해요. 기저귀를 빨리 벗길 생각 안 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때 기다려준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직접 투입을 해서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손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올바른 습관이 되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따로 시킬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밥 먹는 장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토론 속에서 저는 그래서 나이를 좀 칭하를 두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형, 아우, 동생, 누나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현장에서 바로 케어를 해주면서 수업이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아이한테 인지가 되면서 그 융합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화합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부거리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네들이 공부거리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아이가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생기면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도 한대요. 엄마,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해 간 걸 갖고 여러 친구들끼리 수업을 했다?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양양은 돈으로 아이한테 선물을 주면서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뭐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한다면은요, 모르겠어. 저는 해본 입장에서는 아주 쉽더라. 그런데 안 해본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이제 습이 되면은 쉽다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제가 두서없는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